셋째 시간 복대리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07페이지입니다. 자, 107페이지에 5절에 보시면 이제 복대리가 나오죠. 이게 이제 다음 출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대리 제도 파트하고 섞여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주로는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복대리 의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복대리란 대리인 자신의 이름,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복대리의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갑이 본인일 때 그리고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죠. 자, 갑이 지금 소송에 말렸어요. 이 회장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소송에 말리신 거죠. 소송에 말렸다. 그러면은 소송을 이겨야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죠. 변호사. 그럼 변호사는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그죠? 수권을 하는 거예요, 수권. 본인이 수권을 하죠? 수권하죠. 따라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라는 거지. 회장님이 변호사 을을 선임했다는 건 을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의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일이 잡혀서 출석해서 변론을 해야 될 때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돼요? 초보 보내도 돼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야 돼요. 네가 직접 가서 해야지. 응? 이 양반아. 네가 지금 수임료를 거의 뭐 한 5억 받았잖아, 네가. 그죠? 소송이 이제 큰 건이니까 수임료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복 대리인을 선임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회장님이 을을 믿는 거니까 을 네가 직접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안 돼요, 선임하면. 자, 그런데 기일 잡혀서 출석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아니면은 맹장 터져버렸어요. 맹장이 터져버린 거지, 맹장이. 맹장 터져 오셨어요? 저는 안 터져봤어요. 저 터졌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당장.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직접 가야 돼, 복대리인 선임해야 돼.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예요, 복대리인을요. 그래서 을이 복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병이 복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를. 이렇게. 그래서 이 복대리 할 때 이 복자가 단수 복수할 때 복자예요. 단수 복수할 때. 그러니까 이 복대리라고 하는 거는 자, 복대리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누가 선임했죠? 갑이 선임했어요? 을이 선임했어요? 을이 선임했죠. 그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한다.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대리인이 선임할 때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인은 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을을 말하는 겁니다.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 이게 복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이제 복대리인이 돼갖고
이제 법원에 가서 변론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때 병은 을을 대리하는 겁니다. 갑을 대리하는 겁니다. 갑을 대리하는 거예요. 회장님 변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두 번째. 선임은 대리인이 했는데, 선임한 건 대리인이 선임을 했는데, 이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야. 본인의 대리인이다. 세 번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자, 복대리인을 요렇게 선임하는 것을 복임행위라고 해요. 복임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라는 거는 수권을 하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예요. 복대리인은요, 100% 항상 임의대리예요. 항상 임의대리이다.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복대리는 임의대리라는 거죠. 복대리가 법정대리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임의대리다. 항상 임의대리. 네 번째. 복임행위는 수권행위다. 복임행위는 수권행위를 하는 거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거 아니야. 대리행위 아니야. 수권행위야, 수권행위. 대리행위가 되려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대리행위가 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근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그 행위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권행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의대리가 되는 거죠, 병. 네. 자, 그리고 임의대리인은 원칙상으로는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승낙을 해준 경우,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책 보죠. 자, 먼저 복대리의 부분, 양괄호 1번 부분에서요, 둘째 줄, 단락 둘째 줄 보시면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복임권이라고 한다. 예?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임권. 자, 그 밑에 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그것을 복임행위라고 해요.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수권행위다. 수권행위다. 이 수권이라는 거죠, 여기 수권. 좋아요. 자, 법적 성질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이요. 자, 첫째 줄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둘째 줄, 복대리인 선임하는 이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문장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위에서 뭐라 그랬죠? 복임행위라고 했어요. 자, 한 번 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행위를 위에서 복임행위라고 했어. 근데 그 복임행위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아니고 무슨 행위라고요? 수권행위라는 거죠. 겁나 헷갈리죠? 예.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복대리는요, 어디까지나 본인의 대리인인 거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라는 거.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대리인 복임권과 책임. 첫 번째입니다. 임의 대리입니다. 120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입니다. 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됐다는 것은 수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수권이 있었다. 즉, 이 대리권이 법정 대리라는 거다, 임의 대리라는 거다. 임의 대리라는 거죠. 이때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의 대리인께서는 원칙적으로는 복대리인 선임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지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그것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된다는 거죠, 지금. 121조 내려갑니다. 1항 전조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본인에게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변호사가, 우리 병 변호사가 회장님을 이제 대리하게 되었죠? 그럼 얘가 이제 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죠, 행위를. 대리 행위를 하겠죠. 대리 행위를 하죠. 네?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그럼 변론을 잘해야 돼요, 제멋대로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본 보고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잘 해야지, 말을. 그죠? 근데 대본 저도 잘 못하던데. 그렇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딴 얘기를. 자, 얘가 이제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변론을. 근데 얘가 이걸 잘 못했던 거지. 잘 못하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 회장님한테 손해가 생겨, 회장님한테. 알고 봤더니 병이 초짜 변호사였던 거예요. 초짜. 그럼 을이 초짜 변호사를 보냄으로 인해서 얘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을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너한테 책임이 있어, 너한테. 나는 너를 믿고 내가 5억을 줬잖아. 근데 감히 초짜를 보내서 소송을 망쳤어? 너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책임져. 너 책임을 져라. 네가 책임져라. 이거. 왜냐하면 병을 선임한 게 누구니까? 병을 을이 선임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을 가리켜서 선임감독 책임이에요. 네가 선임을 잘못했으니까, 네가 얘를 감독을 잘 못했으니까 너 책임지라는 거예요. 2항 내려갑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동그라미,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면 을이 병을 선임할 때, 을이 골랐다고 갑이 지명했다고. 갑이 지명했다, 갑이. 회장님이 얘가 괜찮은데? 얘를 복대리인으로 하지? 라고 회장님이 지명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생겼을 때는 을이 져야 될 책임이 무거워져, 가벼워져? 가벼워져야 돼요. 왜냐면 회장님이 지명을 하셨으니까. 그게 지금 2항이에요. 이때는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 없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얘가 물론 회장님이 지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부적임이라는 거죠. 부적임. 잘 못 골랐다는 거죠. 그리고 불성실해요. 불성실. 병이 부적합한 사람이고 불성실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을이 알면서도 회장님한테 통지하지 않았을 때 그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문장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자 2항 오른쪽에 부적임.
그 밑에 줄에 불성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누가 알았다는 거죠? 을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본인 갑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도 않았고 해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얘가 부적임이고 불성실이라는 거를 통지만 잘 해줘도 회장님한테 회장님 제가 불성실합니다. 제가 부적임한 놈이에요. 라고 통지만 잘 해줘도 아니면 얘가 제 멋대로 일을 잘 못하니까 야 너 나가. 얘를 해임만 잘 시켜도 을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책임 없다는 거예요. 통지 해임만 잘 하시면. 그죠? 근데 그걸 했어 안 했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겁나 길죠 문장이. 조금 이따 묶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뒷페이지로. 자, 뒷페이지로 넘기시고요. 자, 이제 밑에 쪽에 2번으로 내려갑니다. 법정 대리가 나오죠. 법정 대리 122조.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법정 대리인은 그냥 선임이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 책임만 있다. 자, 전조가 몇 조죠? 121조 말하는 거죠? 전조 1항에서 말했던 책임이 바로 선임감독상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만 진다 이 말이에요. 자, A가 본인이고 B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자, 본인은 뭐 미성년자고, 자, 본인이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 이때 법정 대리인은 복 대리인을 마음껏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복 대리인 선임하려면은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 본인 승낙 있거나 이렇게. 근데 임의 대리 말고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복 대리인을 마음껏 원칙상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복 대리인이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저 A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B가 지는 책임도 무거운 거예요. 권한이 있으니까. 따라서 원칙적인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렇죠? 네가 다 책임져, 다. 그 부모가 애를 잘 돌봐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 사람을 구한 거죠. 직원을 구해가지고 가서 저 밥 좀 해주고요. 애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럼 이분이 잘해줘요? 잘 못해줘요? 잘 못해준 거죠. 밥도 잘 안 주고. 그죠? 그래서 A한테 손해가 생겼어요. 그럼 책임을 질 때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 다 져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임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복임권이라고 한다. 자, 이때 복임권은 일단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상 없어요.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복대리인 선임을 못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지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법정대리.
자,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임의 대리인은 언제 복임권을 갖느냐 써보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 이게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얘네들이 지는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책임의 범위가. 일단 임의 대리인이 져야 되는 책임. 자,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책임. 자, 책임은요, 총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책임 몇 단계 있다고요? 3단계. 책임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책임을 왜 져야 되냐면은 복대리인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복대리인. 그죠? 이 병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얘가.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게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 책임을 지시라는 거, 책임을. 첫 번째, 가장 무거운 책임. 상. 요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에요. 요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요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에요. 두 번째, 중간 책임은 선임감독상 책임이에요. 선임을 잘못했습니다. 감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선임감독상 책임. 그리고 가장 가벼운 책임이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 통지나 해임을 태만했을 때 책임지는 거다. 편의상 태만 책임이라고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태만했다는 건 이제 게을렀다는 거예요. 네가 게을렀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의 단계가 3단계 이렇게. 자, 여기서 먼저 법정 대리는 책임질 때 원칙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원칙. 당신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게 무과실 책임으로 져야 돼요. 자, 그러나 법정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전조 1항을 준용시켜서 선임감독상 책임지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 때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요. 법정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무겁게 해요? 한 단계 가볍게 해줘요?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가볍게. 자, 다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지는 책임이 선임감독상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 쪽에서 지명을 하셨으면은 그 경우는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 없다. 이거는 본인의 지명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보겠는데요? 못 알아보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못 알아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좀 그릴게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칠판이 작아서 그래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칠판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또 남 탓하기 또. 일단 책임은 이렇게 3단계입니다. 상중하 3단계. 자, 여기서 법정 대리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이라고요? 원칙 무과실 책임. 그죠? 원칙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법정 대리인도 뭔가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감독상 책임진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가, 임의 대리가? 법정 대리가. 예. 자, 반면에 임의 대리.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는데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복임권 인정을 받는 자라서 책임질 때도 이렇게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적당히 책임지죠. 원칙. 선임감독상 책임. 자, 그러나 임의 대리인이 직접 지명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지명하셨으면 책임이 가벼워져야 되죠? 자, 그래서 본인의 지명. 본인의 지명이 있었을 때는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알아보실 수 있겠죠? 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네, 알아볼 수 있죠. 네. 네. 책에 정리되어 있네요. 예. 근데 제가 한 거랑 달라요. 제가 한 거랑 다릅니다. 예. 제가 더 정리 잘 돼 있죠? 예, 제가 더 정리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된다면은 그때 아마 이제 놀라움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예. 궁금하시죠? 뭘 궁금해요? 그냥 올해 합격하고 나가셔야죠.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합격하고 바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올해 합격하고. 예. 자, 법정 대리 밑에 쪽에 108페이지 밑에 쪽에. 자, 122조 밑에 단락을 봅니다. 자, 첫째 줄 법정 대리는요. 그냥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따라서 너는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셋째 줄.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이게 원칙이에요. 법정 대리 원칙. 다만 밑에 줄 부득이한 사유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경우라면 그때는 책임이 경감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복대리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정리를 할 파트가 총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복대리가 가지는 성질이 있죠. 성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 여기를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리인이 지게 되는 책임. 이 책임이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정 대리는 원칙상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 있었으면 선임감독상 책임. 임의 대리는 원칙이 선임감독상 책임, 본인의 지명이 있었으면 태만 책임. 여기만 잘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대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권대리로 바로 넘어가요. 페이지 111페이지. 자, 무권대리. 자, 일단 111페이지 위쪽에 서설부터 확인합니다. 서설. 자, 박스가 있는데요. 자, 대리는 유권도 있고 무권도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권 대리인데 이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협의의 무권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현 대리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얘는 3월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만납시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요번 과정에서는 여기 협의의 무권 대리 여기를 볼 겁니다. 여기. 네, 표현 대리보다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데라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111페이지 밑에 쪽에 네모 이번에 표현 대리 나오죠? 여기 표현 대리예요, 표현 대리. 3월 달에 만날 거예요. 지금 빠이빠이. 넘기시고 협의의 무권 대리. 119페이지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자, 일단 무권 대리 개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본인과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이렇게. 자, 본인 쪽에서 본인 쪽에서 수권을 하지 않았죠. 수권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갔어요. 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네가 말아먹은 사업이 5개가 넘어가요. 그럼 아버지가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죠. 네가 너무 많이 말아먹었잖아. 그럼 아들이 아버지가 돈 안 빌려준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나오고 서류 챙겨서 나오는 거, 서류 챙겨서. 인감 다 챙겨가지고 위임장 조작하는 겁니다. 위임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중에 노후에 이제 사실 거라고 사놓은 땅이 있었지? 싹 팔아버려야 되겠다. 자, 아버지 땅을 싹 팔아버리는 거죠. 위임장 조작해서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하고 돈 챙겨서 명의까지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병은 을이 위임장을 조작했다는 걸 모르죠. 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은 중도금 잔금 넘긴 거예요. 을한테. 넘기고 을은 그 돈 받고 아버지 갖다 줘요. 들고 도망가요.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을은 대리인이 아니죠. 무권 대리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무권 대리. 따라서 권한이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거니까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만약에 을이 권한을 가지고 했다면 유효겠죠? 권한 없이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등기도 무효예요.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대리인 맞잖아요. 얘가 위임장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 효력 있는 겁니다. 라고 병은 그러겠고 갑 쪽에서는 대리권 준 적 없다고 항변을 하겠죠. 소송 붙어가지고 막 난장판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을은 대리 권한 없이 대리 행위를 하였다라고 무권 대리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아주 친절한 시험이에요. 무권 대리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보고 이거는 유권이네? 이건 유권이네? 이거 표현 대리네? 뭐네? 라는 걸 판단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냥 겁나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시험을 안 봐서 그래요. 진짜 어려운 시험은 그냥 뭐 무권 대리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뭐 갑은 을한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럼 보고서 이게 통정인가? 명의신탁인가? 대리인가? 이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례에다가. 그게 이제 로스쿨에서 시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겁나게 어렵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되는 거죠. 우리는요, 무권 대리.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그럼 무권 대리? 무권 대리. 그럼 그때는 이제 무권 대리 모드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잖아요, 시험이. 얼마나 쉬워요. 예. 자,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땅이 누구 거죠? 땅이 갑 거죠, 그죠? 땅 갑 거죠. 이분이 소유자죠, 소유자. 땅 취득 못했죠, 병은요? 땅 취득 못했죠. 돈은 누가 들고 갔어요? 을이 돈 들고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병이 을을 붙잡는 거예요. 을한테 소송 거는 거예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들어가죠. 민형사소송 다 들어갑니다. 을의 죄가 커요. 왜냐하면 저 위임장 조작한 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소송 걸고 이제 을을 이제 수배 때려가지고 얘가 이제 구속돼 버릴 위기에 놓이는 거죠. 네, 민사가 아니라 형사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해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추인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추인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인권. 이게 첫 번째 본인의 선택이죠. 그죠? 추인권. 자, 본인 쪽에서 추인권을 행사해 주게 되면은 추후에 인정을 하는 거니까 무효였던 무권대리 행위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확정. 아니면 본인 쪽에서 나 추인하지 않겠소. 추인을 거절해버리겠소. 할 수도 있죠. 추인 거절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대로 무효인 것으로 확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 쪽에서 추인권을 행사할 건지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자, 본인이 추인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 확정이 되니까 유효가 돼요.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해주면요. 그럼 병이 토지 가져가죠? 그럼 이제 을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을보다 땅이 더 좋으면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죠? 거절을 하는 거절을. 난 땅이 더 좋아요. 에? 저 철없는 놈을 깜빵에 넣으세요. 그럼 추인 거절해버리면은 상대방이 이제 을을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을은 이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대응하여 상대방의 권리는 첫 번째 상대방. 철회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그대로 을하고 계약했던 게 무효인 것으로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반면에 최고를 할 수도 있죠. 최고는 독촉하는 거죠. 독촉.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를 독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권대리의 틀이죠. 첫 번째, 무권대리에서 기억할 첫 번째.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첫 번째.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무효는 확정적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라서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상대방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철회하든지 아니면 최고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효력이 유동적 무효라는 걸 잡고 본인과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책 좀 보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먼저 밑에 쪽에 계약의 무권대리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효과 확인하죠. 자,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 예? 추인 안 하면 효력 없다는 거죠. 그럼 추인 전까지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죠. 추인 전까지 무효라는 거죠. 무효. 죄송합니다. 무효.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자, 추인부터 정리합니다. 추인. 자, 첫 번째 추인권. 자, 추인권 첫 번째 추인은 효력. 유효로 만드는 거다, 무효로 만드는 거다. 유효 만들기, 무효 만들기. 유효 만들기죠. 추인은 그러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로 만드는 거다. 이게 추인. 그리고 추인권은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혼자서 한다는 거죠. 의사표시가 한 개다, 두 개다. 의사표시 한 개라는 거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있었죠. 자, 추인권은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데요. 그죠? 상대방한테 추인을 날리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의받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효력을 일방적으로 만든다. 형성권. 두 번째, 추인의 상대방. 추인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 자, 추인의 상대방은 인문과정 기억하시죠? 아무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자, 갑 쪽에서 추인을 할 때 추인을 을에게 추인할 수 있고 병에게 추인할 수 있고 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승계인한테까지도 추인 다 할 수 있어요.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그 승계인 상대로도 추인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아무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권 대리인에게 만 추인한 경우 요게 문제가 되죠. 갑이 추인을 깔끔하게 하려면은 갑이 추인을 깔끔하게 하고 싶어. 그럼 추인을 누구한테 해야 깔끔해요? 병한테 해야 깔끔하죠, 추인을. 병한테 직접 추인을 해줘야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거. 근데 추인을 을한테만 추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을한테만. 야, 내가 추인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 이건 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 이러면 추인을 한 거야? 추인 효력이 없는 거야? 추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알아야죠.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 효력이 있는 거지. 그죠? 예. 강의할 때 그냥 혼자서 떠드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아야.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알면 알아요, 상대방. 이러면 추인 효력 있는 거 없는 거? 이러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갑 쪽에서 추인을 할 때 그냥 병한테 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도 없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갑이 누구한테 추인을 했으므로 을한테만 추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이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을한테 추인했던 그 내용을 지금 상대방 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추인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추인 효력 없다. 알아야 효력이 있다는 거죠. 알아야. 세 번째. 일부만 추인하거나 혹은 변경을 가해서 추인한 경우. 깔끔하게 내용의 전부를 추인한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서류 조작해서 땅 다 팔아 넘겼는데 아버지가 야 추인을 지금 이 전부를 추인하지는 못하겠고 나 집 짓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만 추인할게, 여기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추인할게. 그럼 전부를 추인했어요? 일부를 추인했어요? 일부를 추인했죠, 일부를. 이러면은 이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야 이제 추인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추인을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묵시적 추인 됩니까? 되죠. 묵시적 추인 가능하다. 원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묵시적으로도. 자, 아들이 땅 팔아먹고, 돈 받았죠. 돈 받았죠. 네? 돈 박스 받았어요. 돈 박스 현금으로. 그래서 그 돈 박스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웬 돈이냐? 아, 이거 제가 아버지 땅 다 팔아먹고 지금 돈으로 바꿔서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때 아버지가 그 박스를 받아서 집어 던지면, 그건 추인한 거, 추인 안 한 거? 추인 안 한 거죠, 아버지가 돈 박스 집어 던지면. 그죠? 근데 아버지가 돈 박스를 어떻게 하면? 받고 방으로 들어가면. 그죠? 아버지가 돈 박스 받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럼 추인한 거, 안 한 거? 그건 추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묵시적 추인이 뭐냐면은 본인 갑이 대금을 뭐 했을 때? 수령했다는 거죠. 이러면 추인으로 봐야 돼요. 아들이 아빠 이거 용돈이에요. 아빠 이거 용돈이에요. 하고 줬을 때 아버지가 땅 판 돈인지 모르죠. 땅 판 돈인지 모르고 아버지 용돈이에요. 아, 그래? 장하다. 그 돈을 받았어요. 이건 추인입니까? 아니죠. 그건 추인 아니죠. 모르고 하면 추인 아니에요. 알고 해야 돼, 알고. 이 돈이 무슨 돈이라는 걸? 땅 팔아 먹은 돈이라는 거를 아버지가 알면서도 수령을 하셨을 때.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돈 박스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거는 이 계약을 유효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유효로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땅을 넘기겠다 이 말이죠.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갑니다. 본인의 추인권. 자, 기역에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줄에 단독 행위라는 거 확인합니다. 추인은 단독 행위다. 형성권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일방적 권리 행사 형성권이다. 자, 내려갑니다. 니은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A 무권 대리인, 오른쪽에 상대방, 그 밑에 줄에 승계인 다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승계인에게도 다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B죠. B.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추인을 한 거다, 추인 안 한 거다, 이거. 추인 효력 없는 거다, 추인 안 한 거다, 이거. 내려갑니다. 디귿.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리얼.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뒷페이지. 미음 효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밑에 심화 박스 보세요. 심화 박스 1번. 추인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으셨어요. 아, 아버지가 돈 받으셨대요. 추인입니다. 추인이 아닙니다. 추인입니다. 이러면. 추인한 걸로 봐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장남이 서류 위조해서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대방한테 땅을 팔아 먹은 거지. 장남이 땅 팔아 먹은 거지. 근데 아버지가 이 땅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줬다고요? 인도시켰어요. 땅을 인도시키고 넘겨준 거예요. 팔겠다는 거다, 안 팔겠다는 거다? 팔겠다는 거지. 추인 맞아요? 추인이죠. 돈을 받으셨던가? 그래, 가져가세요. 땅을 넘겨주던가. 다 추인이죠. 자, 동그라미 3번. 본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니까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예를 요청했다는 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달라는 건 나중에 갚겠습니다죠. 자, 한 번 더. 기다려달라는 건 나중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들을 버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드리겠다는 거죠. 그죠? 추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에 1, 2, 3번은 이제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추인을 해주는 거죠. 밑에 내려가면 2번에 추인을 부정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직후에 자기에게 효력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섭죠, 그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방치. 그럼 이거는 추인하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한 것만 가지고. 자,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침해 사실을 알고도, 즉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버지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추인하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1번하고.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냅둔 거잖아. 그럼 뭐 고소 안 했다고 그게 추인인가? 아니지, 그냥 냅둔 거지, 냅둔 거. 지켜본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밑에 쪽 내려가면 추인 거절권 또 나오죠.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